반갑습니다. 원기 105년 3월 25일 수요마음 공부방 강연을 맡은 청년유일무이 2단 이치인입니다. 현재 원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서울에서 병원 실습을 계기로 12월부터 국제마음공부학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기일기 중에서 심신작용 처리권으로 쓰게 되었고 이번 정기일기가 저에게는 처음으로 써본 정기일기인데요. 정기일기를 쓰기 전에는 제가 경계가 생기면 외면하여 그 잠깐의 경계 상황에 벗어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처음으로 정기일기를 써보면서 지금 상황에 대한 경계를 직면하여 바로 마주보고 그 상황에 맞는 12에도 가려보니 더욱더 나의 경계가 선명하게 다가오면서 객관적인 해결 답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시험 공부입니다. 저의 경계 상황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3월 16일 예정이었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실습이 아예 중단이 되어 실습 점수를 대체할 방법으로 교수님께서 시험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시험은 총 2번으로 나뉘어 보는데 3월 28일에 한 번, 6월 중에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1차 병원 실습이 끝이 나고 편한 마음으로 기본적인 옷까지만 챙겨서 익산에 내려와 쉬고 있던 중에 실습이 중단이라는 소식을 들어 어차피 지금 공부할 색도 없고 마음 편히 쉬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익산에서 2주간 푹 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는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공부 시작한 2, 3일은 하루 동안 끝을 내야 할 범위를 완벽하게 끝을 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끝내야 할 범위가 많아지고 유튜브, 친구들과의 연락들과 같은 경계가 생겨 시험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흐려지고 하루 안에 끝내야 할 공부를 다 끝마치지 못하고 내일로 미루는 모습이 생겼습니다. 온전함 챙기기. 하루 안에 끝마쳐야 할 공부를 미루는 모습을 보고 경계가 될 만한 물건들을 제 눈에 보이지 않도록 다른 곳에 두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흐려질 때마다 다른 활동으로 주변을 환기시키고 다시 시험 공부에 집중하였습니다. 12에 이해하기. 공부를 미루는 모습을 보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 상황에 대한 12이해를 해보았습니다. B. 공부가 하기 싫어 오늘 해야 할 공부량을 내일로 넘겨버린다. 해. 미루어진 공부가 내일 해야 할 공부량이 합쳐져서 계속 양은 늘어나고 하기 싫은 마음만 계속해서 올라올 것이다. 핸드폰과 친구들과의 연락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C. 무작정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핸드폰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놓고 공부를 시작한다. 2. 공부에 대한 부담이 줄고 공부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한다고 해도 하루 안에 끝을 내야 할 할당량을 무시하고 조금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밀릴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미리 해놔야 하나?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C.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지만 최소한의 공부량을 정해두고 하되 공부 중에 쉬는 시간을 틈틈이 정하고 공부에 집중력이 흐려질 때 잠시 쉬는 시간을 즐긴다. 2. 시험 공부에 대한 강박감이 사라지고 틈틈이 나의 시간을 즐길 수 있으니 공부에 대한 효율이 증가한다. 취사하기. 수행품 5장에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에 정성이 있는 것은 아는 연고며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에 정성이 있는 것은 그 공부가 자기의 앞날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아는 연고라. 이 관계를 아는 사람은 공부하기에 비록 천만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를 능히 극복할 것이며 스승이나 동지들이 혹 자기에게 무슨 법연한 일이 있다 하여도 조금도 트집이 나지 아니할 것이나 이 관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데에도 인내력이 없을 것이요 스승이나 동지에게도 공연한 불만을 품기가 쉬우며 공부나 사업하는 것이 남의 일을 하여 주는 듯한 감을 가지게 되리니 그대들은 이 공부를 하는 것이 각각 그대들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을 깨치었는가 냉정한 정신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몸에 좋은 약은 쓰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공부가 아무리 하기 싫고 힘들어도 공부에 정성을 들이면 나의 앞날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깨닫고 다시 공부하여 공부에 전념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치인 교우님의 일기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발표하시는 건데 아주 잘하셨고 내용도 알차고 법문 대조도 잘하셨습니다. 조금 알려드리면은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 수심 정경의 외수양의 방법으로 네 가지를 밝혀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치인교우 일기와 관련된 두 가지 공부법을 소개하면은 그 첫 번째는 피경공부입니다. 처음으로 마음 공부를 시작한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는 경계를 피해서 마음의 힘을 쌓아가는데 우리 치은교우의 일기에서 보면은 스마트폰 경계를 피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거 그리고 친구와의 연락을 좀 이제 자제하는 부분들이 경계를 피하는 거죠. 아직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 힘을 기를 때까지 경계를 피하는 것 이것이 이제 피경 공부고요. 정산 종사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공부는 사사 공부예요. 사사 공부라는 것은 뭐냐면은 급하지 않은 일과 너무 번잡한 일은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 생활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막 약속도 많이 잡아놓고 그리고 급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일정들을 약속을 많이 잡아놓으면은 공부에 집중이 안 되니까 내 생활 패턴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사사 공부입니다. 그래서 급하고 중요한 일 아니면 좀 미뤄두고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일을 짓지 않는 겁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거죠. 이 두 가지 공부를 계속하면은 자연히 바깥 경계가 평정된다라고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피경 공부만으로는 경계를 만나면 흔들리기 쉽고 때문에 자신의 공부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피경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힘이 쌓이면은 그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그것이 이제 대경 공부예요. 대경 공부. 대경 공부는 뭐냐면은 경계 중에서 내 마음을 놓아 맡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핸드폰을 보이지 않는 곳에 뒀다가 내가 힘이 쌓이면은 핸드폰을 내 앞에 두고 내 마음의 자제력을 한번 테스트하는 거죠. 예. 다이어트도 비슷하죠? 첫 번째는 음식을 멀리 했다가 나중에는 음식 앞에서도 내가 얼마만큼 그 음식을 자제할 수 있는지 내 힘을 보는 것. 그래서 대산 종사님께서는 첫 단계에서는 피경으로 기초를 다지고 다음에는 대경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좋아하는 것이 공부의 순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추인 교우님께서는 지금 피경 공부를 잘 하셨으니까 이 피경 공부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 피경 공부를 통해서 마음의 힘이 충분히 길러지면은 그 다음에 대경 공부, 경계와 직접 부딪히는, 직면하는 대경 공부를 통해서 천만 경계 가운데서 마음을 길들이는 큰 공부인, 힘 있는 공부인 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간단하게 일기 감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